충격적인 경험, 중국인의 자부심이 흔들리다. 장리 씨는 어려서부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그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막강한 국력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서방이 중국을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배웠고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믿었다. 특히 중국 음식과 한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을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는 뜻밖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은 중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유럽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BTS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고 한류 드라마에 푹 빠진 친구들이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걸 보고 당황했다. 뭐야? 한국이 이렇게 유명했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 유럽 친구와의 대화에서 왔다. 중국 영화도 많이 보냐? 그는 당연히 그렇다는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지만 친구의 반응은 의외였다. 솔직히 잘 안 봐. 중국 영화는 검열이 심해서 좀 딱딱한 느낌이야. 오히려 한국 영화는 창의적이고 현실적이라 더 흥미로워. 그 순간 장리 씨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왜 문화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야.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는 거지? 그는 속으로 반발했다. 그래, 유럽이 원래 아시아를 잘 모르는 거야. 한국이 운이 좋아서 몇 년 동안 주목받은 거지.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금방 역전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 방문 첫인상부터 충격. 유럽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한국으로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제력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중국보다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예상은 무너졌다. 공항은 대형 LED 스크린과 최신식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다. 이렇게 친절하다고. 입국 심사도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중국 공항에서는 줄이 길고 직원들이 대충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공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일단 서울을 둘러보자. 하지만 서울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서울 지하철, 상상 초월.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에 갔을 때 그는 당황했다. 개찰구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다. 그런데 삐빅. 환승이 가능합니다. 뭐야? 환승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 그는 한 번의 결제로 여러 번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중국에서도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잘 발달해 있었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다. 지하철 내부도 예상과 달랐다. 바닥은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객차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었다. 중국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심지어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거리에서 체감한 한국의 디지털 강국 면모. 지하철에서 내린 후 그는 길거리를 둘러보았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었다. 왜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도난 걱정을 안 하지?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걸으면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이 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하철과 카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된 거지? 그는 점점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진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서울에서 마주한 또 다른 현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장리 씨는 또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다.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서울은 높은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공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 왜 거리가 깨끗하지? 중국에서는 쓰레기통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쓰레기를 챙겨가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편의점을 들렀다가 또 한 번 놀랐다.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상.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체감하다. 한국 도착 후 며칠 동안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던 장리 씨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된다. 그는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위장이 약해져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는 중국에서 병원에 가는 일이 번거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려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고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버텨보려 했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병원을 찾는 과정이 예상과 너무 달랐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병원을 검색했는데 몇 분 안에 다양한 병원이 뜨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 들어갔다. 여기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국 병원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의사도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었다. 위험 증상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 심한 건 아니니 약을 드릴게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더니 약사도 친절하게 복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뭐, 이렇게 저렴하다고.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한국 돈으로 몇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는 병원비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웬만한 치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저렴한데도 수준이 높다고.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식당에서의 또 다른 문화 충격. 건강을 회복한 후 그는 한국 직장인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친구는 그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깜짝 놀랐다. 깨끗한 인테리어, 빠른 회전율, 그리고 뭐야?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는 김치, 나물, 잡채, 계란찜 등 수많은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중국에서는 음식 하나하나를 따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추가 비용이 없다고. 그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응, 한국에서는 반찬 리필도 무료야. 이 말을 듣고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는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의 교통문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그날 저녁, 그는 더 깊이 서울을 둘러보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택시를 타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했다. 중국에서는 택시를 탈 때 가격 흥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택시가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했다. 와, 여기선 택시 요금 사기가 없나 보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길을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모든 차들이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운전자들도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야. 시민의식 자체가 다르다. 그는 점점 한국 사회가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배려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무인 편의점과 IT 강국의 진짜 모습. 다음 날, 그는 밤늦게 간식을 사러 밖에 나왔다. 그런데 편의점에 직원이 없었다. 직원이 없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다고. 그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 시스템을 처음 접하며 깜짝 놀랐다. QR코드로 입장하고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에도 무인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간편하진 않은데. 그는 점점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IT 기업들의 힘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는 더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곧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공공시설에서 경험한 또 다른 차이. 어느 날 장리 씨는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공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뭐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중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더럽거나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 화장실은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심지어 손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네. 그는 공공시설의 관리 수준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 오해했던 것, 그리고 깨달음. 음식점에서의 당황스러운 경험. 장리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도 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도 친절할까? 중국에서는 가게 직원들이 무뚝뚝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손님을 대충 대하는 경우도 흔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다. 혹시 나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걸까? 그는 어느 날 유명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찬과 함께 뜨끈한 국밥이 나왔다. 하지만 장리 씨는 국밥에 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신경 쓰였다. 이거 국물이 너무 뜨겁잖아. 좀 식혀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는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죄송한데 이거 좀 식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종업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식혀 드신다고요? 아, 그러면 그냥 조금 기다리시거나 김치를 국에 넣어보시면 빨리 식어요. 장리 씨는 순간 당황했다. 중국에서는 손님이 요청하면 웬만한 것은 다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과 달리 직원이 직접 국을 식혀 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해결할 방법을 제안해주는 것이었다. 이건 무례한 건가? 아니면 그냥 문화 차이인가?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스스로 음식을 조절해 먹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친절함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입견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길거리에서 겪은 뜻밖의 상황.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뭐지? 소매치기인가?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누군가가 몸을 부딪히거나 손을 뻗는다면
대개 소매치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가방을 꽉 붙잡았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바닥을 보았다. 정말로 자신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그 남성은 지갑을 주워 건네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길을 걸어갔다. 이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가?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반드시 돌려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챙겨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나라에는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어. 그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배려심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결심으로 이어진다. 식당에서의 또 다른 문화 충격. 장리 씨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중국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에서는 대부분 손님이 직접 음식을 덜어 먹고 반찬을 알아서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특히 친구들끼리 모이면 음식을 먹으며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식사했고 심지어 전화 통화도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분위기가 뭔가 엄숙한데? 그는 궁금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에서는 식사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게 예의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편이야. 장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법과 규칙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다시 한번 놀라다. 며칠 후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져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를 해주었고 약값도 저렴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 약국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약을 받으면서 약사에게 물었다. 이거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나요? 그러자 약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처방된 약을 직접 봉투에 담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약 봉투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중국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약을 구분해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약국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이 나라가 단순히 의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어.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세심함에 감탄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한국에서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장리 씨는 스스로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 무료 반찬과 효율적인 식당 문화. 빠르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 깨끗한 공공시설과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을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 중국도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해. 그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싶어졌다.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결심. 돌아가는 길, 그리고 복잡한 마음.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한 장리 씨는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이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모두 옳다고만 생각했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센 나라가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일까? 그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시 마주한 유럽 친구들의 반응.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유럽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리 씨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때? 한국은 어땠어? 그는 잠시 고민했다. 처음 유럽에 갔을 때 그는 중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강조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난 한국이 그냥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삶의 질이 다르고 시민의식이 다르고 문화적인 힘이 정말 대단했어. 유럽 친구들은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너는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그는 단호하게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한 나라였어.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중국에 전하고 싶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경제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질서와 배려는 법으로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의료 시스템과 대중교통 같은 공공 서비스가 효율적이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중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중국도 이제 단순히 강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해.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새로운 희망. 장리 씨는 한국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경제 발전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질서와 배려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여행자였지만 이제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한국을 경험한 후 중국 친구들과의 대화.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어땠어? 그는 고민 없이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하지만 직접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 발전 때문이 아니었어. 그의 친구들은 궁금해했다.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장리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의료 시스템이 저렴하고 효율적이었다.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질서를 지켰다. 공공장소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공공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야. 하지만 강한 나라가 반드시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은 단순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였어. 그의 말에 친구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새로운 희망. 장리 씨는 한국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경제 발전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질서와 배려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여행자였지만 이제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그렇게 장리 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 언젠가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문화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